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결혼을 해 신림동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젊은 가장으로 가족들을 먹여 살기 위해 고단한 사람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저희 오빠가 어린 조카를 두고 세상을 떠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전 저희 고향에 엄마와 조카를 두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서울로 취직을 해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어간 직장인 병원에서는 동료들은 절 왕따시키며 괴롭히기 바빴고 병원 원장은 월급도 주지 않고 병원 문을 닫고 도망가 버렸죠. 그때의 충격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제가 돈을 벌지 못하면 당장 저희 가족들의 생계며 집 대출이며 거리에 나앉을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전 뜻밖의 계기로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게 되었고 그 일로 지금의 남편까지 만나며 저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사연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불행은 뜻밖의 상황에 갑자기 찾아온다고 하죠. 바로 저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저희 아빠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저희 아빠는 과수원을 하고 계셨는데 아빠가 돌아가시자 저희 오빠네 부부네가 그 과수원을 물려받아 운영하게 되었고 저희 오빠 부부마저 몇 년 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저희 집은 아주 큰 위기를 맞게 되었거든요. 그때가 제가 28살의 나이였는데 오빠가 남기고 간 하나뿐인 조카며 큰 병은 아니지만 지병이 있는 엄마까지 전 하루아침에 두 사람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되어버렸죠. 다행이라면 엄마가 앓고 있는 병이 큰 병이 아니라 아직 조카를 돌보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는 것과 저희 집 근처에 살고 있던 삼촌네가 엄마와 함께 오빠네가 하던 과수원 일을 같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직은 과수원 일을 하고 있으니 어느 정도 수입이 있다고 하지만 매달 들어가는 엄마 병원비에 초등학교를 다니는 조카 학원비, 그리고 오빠네 부부가 떠날지 모르고 은행에 대출을 받아 지은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 집까지 점점 저희 집 부채가 늘어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방이 아닌 서울로 올라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전 간호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는 지역은 시골이라 병원도 몇 군데 없는 데다 월급이 그리 높은 편이 아니라 계속 지낼 수 없다는 판단이었죠. 전 그렇게 돈 욕심이 많은 편이 아니었기에 오빠네 부부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고생하는 대학병원이나 일반 큰 대형 병원보다 집 근처 병원에서 욕심 없이 적당한 월급을 받으며 일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이었죠. 어떻게든 제가 모든 일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됐으니까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괜찮은 병원 몇 군데에 이력서를 넣어 면접을 보게 되었고 다행히 제가 원하는 급여 조건이 맞는 곳을 찾아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취업하게 된 곳은 강남에 있는 한 유명한 정형외과였는데 주말에도 나와야 하고 다른 일반 병원보다 근무 시간은 길었지만 그만큼 월급을 많이 주는 곳이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서울에 사는 동안 제가 지낼 수 있는 집도 월세로 빨리 구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 올라가 사는 게 막상 결정이 되자 저희 엄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학교 생활 빼고 제가 집을 떠나 다른 곳에서 살아본 적이 별로 없는 데다 서울에선 아는 사람이라곤 하나 없었으니 제가 힘들어도 도움을 요청할 만한 곳이 없었으니까요. 지영아, 괜찮겠어? 평생 고향에서만 살다가 서울에 올라가서 혼자 살게 되는 건데 네가 힘들까 봐서 걱정이다. 미안하다 우리 딸. 네 오빠만 그렇게 일찍 안 떠났어도 너도 이 고생 안 하고 괜찮았을 텐데.
젊은 나이에 이게 무슨 고생인지 모르겠다. 엄마, 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같은 간호사 일인데 서울이라고 뭐 다르겠어? 그러니까 엄마는 건강관리 잘하면서 우리 조카나 잘 돌보고 있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알았지? 그렇게 전 30살이 되던 해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한 첫날 전 집주인인 사장님과 부동산에서 잔금을 치르며 만나게 됩니다. 제가 구한 집은 신림동 쪽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으로 집주인 사장님은 제가 사는 1층 위층인 2층에 살고 계셨는데 처음 봤을 때도 느꼈지만 인자하시고 다정하신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사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냥 내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지내요. 내가 집주인이라고 해서 까탈스럽게 구는 사람 아니니까 집에 문제 생기거나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의 서울살이는 매우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병원에 출근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생각지도 않은 문제는 제가 병원에 출근한 첫날부터 시작되고 말았으니까요. 지방에서만 근무했지만 병원마다 그 분위기는 많이 달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어간 병원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강남이라는 잘 사는 곳 동네 환자분들이 오는 병원이라 그런지 같이 일하게 된 간호사들이 허영심이 남달라 보였어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이라면 상관없겠지만 간호사 월급이 빤한데도 명품 가방에 옷에 화장품에 저랑은 전혀 안 맞는 분위기라고나 할까요? 게다가 처음 온 저의 귀를 누르려고 은근히 왕따를 시키며 인수인계 받아야 할 병원 업무에 대해서도 제대로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유독 거기서 저를 못마땅해 하면서 괴롭히려 하는 병원 터줏대감으로 보이는 김 간호사라는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야, 솔직히 나 정도면 얼굴도 예쁘고 간호사인데 회계사나 의사, 변호사 같은 사자 들어가는 남자랑 만나서 결혼해야 하는 거 아니냐? 맞아. 너 정도면 그 정도 사람은 만나서 결혼해야 하는 게 맞지. 병원에서도 남자 환자들 보면 너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 못 봤어? 아, 이놈의 인기란. 밖에 나가서도 자꾸 남자들이 연락처 물어보고 말 걸어서 귀찮아 죽겠다니까. 저번에는 나는 싫은데 친구들이 하도 가자고 해서 헌팅 쫓아가니까 합석한 남자 중 하나가 중소기업 대리 주제 나한테 연락처 달라고 묻더라니까. 지 주제를 알아야지. 그런데 새로운 최 선생님은 만나는 남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는데요. 그건 왜요? 뭐야, 남자친구 없대. 어쩐지 남자한테 인기 없게 생겼더라니. 그러게 좀 꾸미고 다녀요. 그래서 어디 남자가 생기겠어요? 괜찮으면 제가 아는 친한 동생이라도 소개해줄까요? 걔가 도박을 해서 빚이 좀 있긴 한데 고등학교 중퇴하고 지금 오토바이 배달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최 선생님 수준하고 딱 어울릴 것 같네요. 초면에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절 언제 봤다고 그런 사람을 제 수준에 맞는다고 소개시켜준다는 건가요? 뭐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이라면 개인적으로 학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지금 도박해서 빚까지 있는 그런 형편없는 인간을 소개해주겠다니 생각 좀 하고 말하시면 좋겠네요. 그러는 김 선생님이야말로 그런 질 낮은 인간이 친한 동생이라고 하니 김 선생님 수준이 딱인 것 같은데 그 친구분이랑 사귀면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인기가 없기는 왜 없어요? 저 남자들한테 인기 많고요. 제가 안 사귀어서 그렇지 주변에서 소개시켜준다는 사람도 수두룩하거든요. 뭐라고요? 지금 고등학교 중퇴하고 도박이나 하는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을 저보고 사귀라는 건가요? 지금 날 뭘로 보고... 그러면 김 선생님이야말로 본인도 싫은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을 절 뭐로 보고 소개해준다는 건데요? 그러는 김 선생님은 남자친구가 있나 보죠? 그것도 잘난 회계사나 의사나 변호사 같은 남자친구로. 그게 아직 없어요.
뭐 그래도 나중엔 어차피 그런 사람이랑 사귀게 될 거지만. 김 선생님도 없으면서 지금 누구한테 훈계지른 건가요? 어쩐지 남자한테 인기 없게 생겼더라니. 그럴 시간에 김 선생님이야말로 좀 잘 꾸미고 다니듯 그러세요? 김 선생님이 원하는 사자 들어가는 남자친구 생기려면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 같지만.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긴. 난 이대로도 충분하다고. 이게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그 주둥이 닥치지 못하겠어? 직장에 왔으면 일이나 열심히 해. 쓸데없는 헛소리 하지 말고. 나보다 간호사 경력도 적은 것들이. 너희는 병원이 그렇게 우스워 보여? 전부 정신 차리라고. 그리고 김 선생 당신은 본인이나 잘하고 남을 가르치던 말들 하고. 알았어? 제 말에 씩씩거리는 김 간호사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맞는 말로 되받아치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같이 일하는 병원 사람들이 정말 아니다 싶어 당장이라도 관두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는 한 집안의 가장이었고 가족들을 위해 버텨야만 했으니까요. 그래도 서울에 와서 처음 당한 일이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무시와 왕따라니. 겉으로 티는 안 냈지만 많이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괴롭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뭐 점심시간에 밥을 혼자 먹는 건 당연한 일이고 병원 원장님에게 전달받은 일도 저만 쏙 빼놓고 알려주지 않았죠. 일부러 제가 곤란하도록 말이에요. 게다가 김 간호사라는 인간은 병원에 괜찮아 보이는 젊은 남자 환자분들이 내원하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기 일쑤였고요. 심지어 제가 접수받고 있는 환자분마저 저를 밀치며 본인이 받겠다고 나섰으니까요. 어서 오세요. 저희 병원에는 처음 오셨을까요? 비켜! 여기 환자분은 내가 접수할 거야. 넌 저리 꺼져서 지금 나오는 환자 처방전이나 뽑아놔. 중학생도 아니고 유치한 행동에 하나하나 상대해주기 싫어 그러려니 넘어갔지만 김 간호사의 행동이 위태로워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본인이야 좋아서 남자 환자분들에게 추파를 던진다고 하지만 당한 후 환자분들도 과연 그 모습을 좋게 볼지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큰 사달이 나고 맙니다. 기어이 김 간호사가 엄청난 사건을 만들고 말았거든요. 저희 병원에 내원한 지 얼마 안 되는 남자 환자분이 있었는데 김 간호사가 그 남자 환자분한테 반한 것 같더라고요. 딱 봐도 잘 나가는 전문 직종의 종사자 같았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 남자 환자분은 병원에 방문할 때마다 다른 간호사들이 아닌 저에게 말을 시켰고 김 간호사의 질투는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김 간호사가 그 남자 환자분에게 치근덕거림을 넘어 은근히 팔을 만지며 팔짱까지 끼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저기 우재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번에 제가 우재씨 전화번호 제 휴대폰으로 등록해서 메신저 프로필 보니까 회계사던데. 그러면 돈도 엄청 잘 버시겠네요. 아이 진짜 이 여자가 보자 하니까.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여기 환자 고치는 병원이지 당신 같은 사람 남자한테 치근덕거리라고 있는 곳인 줄 알아? 그리고 누가 병원 환자 개인정보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그랬어? 그거 불법인 거 몰라? 게다가 그 빼돌린 정보로 나한테 매일 밤낮으로 문자 보내고 괴롭히고 이제는 허락도 없이 내 몸에 손대면서 감히 성희롱을 해? 당신 이거 성추행이고 성범죄야. 네? 우재씨, 성희롱이라뇨? 그런데도 이 여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 누가 지금 남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도 된다고 했어. 당신 지금 하는 행동 바로 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경찰에 신고해도 되는 거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기 최지영 선생님이 친절하시고 환자분들을 정말 환자로 생각하고 잘 대해주셔서 참고 다니려고 했는데 당신 때문에 더는 안 되겠어. 오늘부로 이 병원 끝이고 당신 내가 개인정보 유출이랑 스토킹 지금 내 팔짱 낀 것까지 성추행으로 전부 고소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단단히 각오하고 있는 게 좋을 거야. 네?
전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우재 씨한테 이성으로 호감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역겹게 어디서 호감 타령이야? 당신은 호감이란 게 상대방 허락 없이 불법으로 개인정보 빼돌려서 연락하고 보내지 말라는 문자 보내면서 괴롭히는 게 호감이라고 생각해?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정신병원에 먼저 가보는 게 좋을 거야. 정상적인 사람들은 절대 그런 생각도 행동도 안 하니까. 경찰에 고소한다는 말 진짜니까 각오해도 정신 나간 여자야. 저기 아니 백우재님,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소리는 당신이 나한테 스토킹 문자 보내고 내가 경고했을 때 진작 했어야지. 아, 그리고 그거 알아? 성형이야 자기 만족이니까 나도 본인이 원한다면 해도 된다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개인적으로 성형해서 다 뜯어고친 데다 성형 중독 걸려서 엉망인 당신 같은 외모의 여자는 내 취향이 아니라는 거. 얼굴 뜯어고치고 치장할 시간에 그 텅 빈 머리부터 뜯어고치도록 해. 본인 행동 하나하나 그렇게 천박하고 멍청한 거 티내고 다니지 말고. 결국 그날 남자 환자분은 병원 원장실에 들어가 항의를 하게 되었고 김 간호사는 환자분들 앞에서 쪽이란 쪽은 다 당하고 말았죠. 게다가 김 간호사는 병원 원장님에게 크게 혼나고 말았고요. 그래도 병원에 오래 다녀서인지 잘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라면 환자분에게 그런 행동을 한 직원을 당장 잘랐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정말 황당한 거는 김 간호사가 본인이 잘못해서 창피를 당한 걸 제 탓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병원 끝나고 저에게 따지면서요. 야, 이거 전부 네 탓인 거 알지? 어떻게 꼬리쳤으면 우재 씨가 저래? 처음엔 분명히 나한테 관심 있고 좋아했던 사람이 왜 갑자기 돌변했는데? 아까 말 들어보니까 우재 씨 입에서 네 이름 나오던데 네가 나 몰래 우리 우재 씨 꼬신 거지? 그래서 우재 씨가 갑자기 나한테 차갑게 나오는 거잖아.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 게 덤비려면 네 주제를 알고 덤벼. 너 때문에 나 고소당하게 생겼어. 하지만 저도 참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로 오랜 시간 짬밥을 먹어온지라 전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고 저런 인간들한텐 주눅 들면 더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제대로 한 소리 해줬죠. 이건 뭔 개 잡소리야? 배구제 환자분이 너한테 언제 관심을 보였다고 그러니? 너 혹시 망상 있니? 뭐, 걔 잡소리? 망상? 그래. 네가 환자분이 싫다는데도 정신병자처럼 똥오줌 못 가리고 찝쩍거리다 혼내놓고 누굴 탓하는데? 나라도 진료받으러 갔던 병원 간호사가 자기 마음대로 내 연락처로 갑자기 연락해오면 소름 돋겠다. 아까 배구제 환자분이 너 정신병원 가보라고 하잖아. 내가 봐도 너 제정신 아닌 것 같으니까 꼭 가서 치료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너 성형 중독이라 배구제 환자분이 싫다고 하는 소리 못 들었어? 지가 성형 중독에 걸려서 외모가 별로라 거절당해놓고 지금 누굴 탓하는데? 내가 네 엄마라도 되냐? 네 생긴 거랑 성격이 이상해서 거절당한 걸 낳아주지도 않는 내 탓을 하게? 이게,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다 못했다. 일도 더럽게 못하는 게 매일 농땡이나 피우고 나한테 일 다 떠넘기고 너 보니까 아직 혈관 잡는 것도 제대로 못하더라? 헛짓거리할 시간에 공부나 더 해. 간호사 일도 오래 했다는 것이 그거 하나 못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리고 너 가지고 다니는 옷이랑 가방 보니까 전부 짝퉁이더라? 정품 살 능력 안 되면 아예 들고 다니지 마. 네가 가지고 다니는 것들 짝퉁인 거 확 티나서 옆에서 보는 내가 다 쪽팔리다니까? 김 간호사는 제 말에 화가 났는지 저에게 달려들었지만 결코 절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엄마의 과소한 일을 도우며 다져진 제 체력을 이길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달려들었던 김 간호사는 저한테 된통 맞으며 혼이 제대로 났죠. 결국 나중에는 훌쩍거리면서 사과까지 했습니다. 뭐 제가 반강제적으로 받아낸 것이긴 하지만요. 야, 인생 똑바로 살아. 그리고 빨리 나한테 그동안 주제도 모르고 괴롭혀서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까분다고 사과해.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까불게요. 앞으로는 병원에서도 나대지 않고 조용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너 남자 환자분들한테 찝쩍거릴 시간 있으면 제대로 인성부터 공부해. 그따위를 살다가는 네가 그렇게 원하는 괜찮은 남자 만나긴 영원히 틀려 보이니까. 저의 독한 모습에 김 간호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간호사들이며 다른 동료들까지 전부 겁을 먹었고 다시는 그 누구도 저를 괴롭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똑같이 병원에서 왕따이긴 했지만 이제는 제가 아니라 나머지 간호사들이 저에게 눈치를 보게 된 입장이라 아주 편했어요. 그렇게 저의 서울 살기는 어느 정도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바로 그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병원에서 갑자기 의료사고가 나면서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병원 원장님께서는 병원이 문을 닫는다며 더는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자를 보내고 아무 연락이 없었고요. 아직 마지막 급여를 받지 못한 입장에서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 보았지만 이미 병원 문은 꼭꼭 잠긴 상태였습니다. 병원 원장님의 집도 찾아가 보았지만 이사를 했는지 이미 잠적한 상태였고 전화번호도 바뀐 상태였죠. 그래서 전 결국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이미 병원 원장님에겐 빚이 많았습니다. 대출까지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해 제대로 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되자 저는 다시 앞길이 막막해졌습니다. 병원이야 빨리 알아봐서 들어가면 될 일이지만 병원 다니면서 비는 돈이 생기니 당장 갚아야 할 은행 대출금에 엄마 병원비야 조카 학원비, 생활비까지 나가야 할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결국 지금 살고 있던 월세집을 빼서 고시원으로 이사를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충 대출금 갚으며 어느 정도 버틸 여윳돈은 생기게 될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전 집주인 사장님께 찾아가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집을 뺀다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장님께서 먼저 저희 집을 찾아와 주셨더라고요. 아가씨, 있어? 집세가 갑자기 밀려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안 그래도 사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한데 아무래도 되도록 빨리 집을 빼야 할 것 같아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내지 못한 월세는 제 보증금에서 빼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야. 사람이 사정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혹시 무슨 일 때문인지 물어봐도 될까? 저는 그래서 사장님께 저희 집 사정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나중에는 제가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까지 전부 말씀드리게 되었죠. 그런데 엄마 앞에서는 참고 흘리지 않던 눈물이 사장님 앞에선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장님께 제 사정을 말씀드릴수록 마음이 나아졌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눈치 없이 사장님 앞에서 눈물을 보여서. 세상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 그런데도 버티면서 여기까지 오고 젊은 아가씨가 대견하네. 시골 엄마랑 조카까지 돌볼 생각을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한 거야? 아가씨 같은 상황이라면 남들은 자기 인생 살겠다고 벌써 나 몰라라고 도망갔을 거라고.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오빠가 정말 저한테 잘해줬었거든요. 저 대학 등록금까지 대주고요. 그러니까 조카는 당연히 제가 돌봐야죠. 그래도 엄마랑 조카가 있어서 제가 힘이 나는걸요. 저한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 소중한 가족이니까요. 그러자 사장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등을 두드리며 말씀하셨죠. 아가씨,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살다 보면 분명 좋은 날도 오게 되어 있으니까 힘내고. 그리고 집 월세는 나중에 병원 다시 취업하게 되면 그때 줘도 되니까 그동안은 편하게 있고. 네? 그러면 제가 너무 죄송해져서요. 저는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그렇게 도움을 받게 되면 면목이 없을 것 같아서요. 정 그렇게 미안하면 아가씨가 매일은 아니어도 가끔 시간 날 때 우리 집에 들러서 내 말벗 좀 해줄 수 있겠어? 말벗이요? 그래. 사실 아가씨를 보면 내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거든. 바로 6년 전에 놔두고 먼저 떠난 우리 딸. 갑자기 음주운전 차에 치여 먼저 갔지 뭐야. 그 아이가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딱 아가씨 나이거든. 그래서 아가씨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 이런 말 부담스러울지도 모르겠지만 꼭 살아있을 때 우리 딸을 보는 것 같았거든. 우리 딸도 아가씨처럼 착하고 밝고 참 정이 많은 아이였어. 아휴, 내가 괜히 주책 맞은 소리를 했나? 미안해. 아니에요. 저도 저희 아빠랑 오빠 먼저 떠나보내서 사장님 마음이 어떤 건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걸요. 저는 사장님의 아드님 한 분만 계신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사연이 있을 줄은 전혀 생각 못했어요. 사장님께서 정 그러신 거라면 저도 염치없지만 사장님 말벗하면서 여기서 지낼게요. 그리고 직장 들어가서 월급 받으면 바로 갚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드려요. 그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먼저 떠나보내고 힘들겠지만 같이 힘내보자고. 서로 친한 이웃 주민하면서. 그렇게 저는 집주인 사장님과 정말로 말벗이 되었고 많이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나이 차이는 많이 났지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한 친구가 되었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다행히 그전의 병원보다 더 좋은 조건의 병원으로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 같이 일하게 된 동료들도 전부 좋은 사람들이었고요. 그러자 사장님도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셨죠. 그러던 어느 주말 저의 인생을 뒤바꿀 일이 생기고 맙니다. 그날 저는 병원이 쉬는 날이라 엄마가 택배를 보낸 과일을 사장님과 나눠 먹을 겸 쟁반에 담아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집에 문을 두드려도 소리가 없고 현관문이 열려있는 집안에서 신음이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에 놀라 저는 집 안으로 바로 들어갔고 쓰러져 있는 사장님을 발견할 수 있었죠. 사장님이 평소 협심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갑자기 심장마비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빨리 119에 신고를 하고 바로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직업이 간호사라 다행히 심폐소생술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병원에서 응급시 환자가 먹을 수 있는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심장약을 처방해 주는데 아마 약 먹을 경황이 없으셨던 것 같았죠. 사장님, 정신 차려보세요. 사장님! 다행히 제가 심폐소생술을 해 119 구급차가 올 때까지 사장님은 버틸 수 있었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며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갑자기 혈관이 막히면서 심근경색이 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연락을 해 사장님 여동생도 빠르게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고요. 사장님의 여동생도 동네 근처에서 살고 있어서 가끔 뵀던지라 저도 연락처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쉬는 주말을 이용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사장님께 병문안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손을 꼭 붙잡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영 씨 정말 고마워. 지영 씨 때문에 내가 살았어.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아니에요. 그때 상황이면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사장님이 무사하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도 그게 아니야.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려줬는데 어떻게 내가 그냥 넘어가. 그래서 말인데 내가 뭐라도 보답을 하고 싶거든. 지영 씨 다른 집으로 이사 가기 전까지는 우리 집 집세 내지 않고 살아도 돼.
그리고 저번에 지영 씨 엄마 아프시다고 했지? 시골집 대출금도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했고 엄마 병원비랑 시골집 대출금 내가 전부 해결해주고 싶은데 괜찮을까? 네? 아무리 그래도 그건 제가 너무 죄송한데요. 전 그냥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건 정말 저한테 너무 과분해요. 제가 뭘 한 게 있다고요. 내가 뭐라도 보답을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 그리고 내가 포기보다 돈이 좀 많거든. 그런데도 이사 안 가고 오래되고 낡은 우리 집에 살았던 건 우리 딸이랑 같이 살던 집이라 추억이 담긴 소중한 곳이라 그랬어. 자기 내 생명 살려준 은인인데 그 정도는 받아도 돼. 내 입장에서는 자기 시골집 대출금이랑 엄마 병원비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영 씨 그냥 내 마음 편하게 받아줘. 가끔 힘들 때는 도움 좀 받아도 괜찮은 거야. 사장님, 제가 정말 그래도 될까요? 정말 사장님께 그렇게 큰 도움을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되고 말고. 자꾸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영 씨 보면 꼭 내 딸을 보는 기분이라 자꾸 뭔가를 해주고 싶네. 나도 참 주책이지. 내 마음 편하게 하자고 하는 일이니까 너무 고마워하지 말고. 사장님, 정말이지 너무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사장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두고두고 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목숨을 구해서 은인이라고 하지만 사장님이야말로 저에게는 큰 은인 같은 분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먼저 손 내밀며 도와주시고 저는 그냥 제가 할 도리를 했을 뿐인데 사장님의 목숨을 구해줬다며 생각지도 않은 큰 선물을 해주신 분이었으니까요. 지금까지 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런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힘든 나날이 많았었는데 그 모든 고단했던 나날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장님 말씀대로 포기하지 않고 살다 보니 이렇게 감사한 좋은 날도 오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사장님은 정말로 부자셨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요. 알고 보니 강남에도 건물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사장님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한동안은 사장님의 동생분이 옆에서 사장님을 보살펴 드렸습니다. 저도 태어난 사장님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한동안 사장님 집을 자주 방문했었고요. 그런데 사장님은 약속대로 퇴원하시자마자 정말로 저희 엄마 병원비며 대출금이며 전부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날은 제가 월차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을 때인데 누군가 저희 집 배를 누르더라고요. 저 계십니까?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 윗집에 살고 있는 박미숙 씨 아들입니다. 박미숙 씨 아들이요? 네, 잠시만요. 사장님 아들이라는 말에 저는 저희 집 현관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아들분이 워낙 바쁜 직업이라 직장에 있는 강남에서 자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주말도 아닌 평일에 저희 집을 찾아온 곳이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요. 그런데 문을 열어 사장님 아들의 얼굴을 확인하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죠. 저도 이미 알고 있는 얼굴이었으니까요. 배구제 환자분이 여기를 어떻게... 그러면 사장님의 하나밖에 없다는 아들분이 배구제님이었던 거예요? 저희 엄마 목숨 살려주셨다는 세입자분이 바로 간호사님이셨어요? 이렇게 만나니 정말 반갑네요. 예전에 다녔던 병원에서 김 간호사를 혼내줬던 환자분을 사장님의 아들로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간호사님, 저희 엄마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동생을 떠나보낸 마당에 저희 엄마까지 잘못됐으면 아마 좀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얼굴 뵙고 감사하다고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서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간호사님이셨네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저야말로 그때 제가 집에 있어서 사장님을 살릴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저야말로 지금 사장에게 너무 큰 은혜를 입어서 어떻게 전부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역시 간호사님은 제 생각대로 마음씨도 정말 예쁘시네요. 그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네? 잘 부탁한다니요? 아, 당분간 집에 가사 도우미 분도 둘 거고 이모가 곁에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계속 엄마 혼자 두는 게 안심이 안 돼서 제가 자취를 끝내고 다시 여기 엄마 집으로 들어와 살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 이호 사촌이 되는 건데 잘 부탁드려야죠. 우재 씨가 집으로 돌아오면 사장님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잘된 일이네요. 그런데 간호사님,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혹시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남자친구요? 아니요. 그동안 먹고 살기에 바빠서 연애 같은 거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정말인가요? 그거 아주 잘 된대요. 네? 제가 남자친구가 없는 게 왜 배구자님이 잘된 일인지. 아닙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다음엔 또 뵙겠습니다. 그때 사장님 아드님의 그 말뜻을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뜻을 알게 됩니다. 저에게 고맙다고 사장님께서 밥을 사주시겠다고 해서 저와 사장님이 만난 자리 알고 보니 사장님 아드님까지 같이 만나는 거였더라고요. 사장님 말로는 아드님이 엄마를 살려준 은인인데 밥은 자기도 꼭 껴서 같이 먹어야 한다면서 바쁜 시간까지 쪼개 회사에 반차까지 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말에 얼마나 엉뚱하고 웃겼는지 모릅니다. 물론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사장님 아드님이 그랬던 이유를 알게 되었지만요. 아드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서 사장님을 먼저 집으로 들어가시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전 집 앞 대문에서 사장님 아드님과 남게 되었죠. 그래서 우재 씨가 저한테 하실 말씀이 뭔지. 그러니까 지영 씨, 괜찮으시면 저랑 사귀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사실 지영 씨가 다니던 병원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첫눈에 반했었습니다. 예? 저를요? 네. 그래서 그 이상한 간호사가 있는데도 계속 그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던 거고요. 물론 이런 저야말로 지영 씨 눈에는 이상한 놈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지영 씨가 싫다면 강요할 생각도 전혀 없고요. 지영 씨도 아시다시피 저 나름대로 능력도 있고 잘 나가는 사람이고 지영 씨 만나면 정말 잘해드릴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당장 저랑 사귀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딱 3번, 3번만이라도 만나주세요. 만약 저희 두 사람 잘 안 돼도 제가 절대로 지영 씨 불편하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저 같은 사람을... 우재 씨야말로 아시겠지만 지금 제 환경도 그렇고 조건도 그렇고 우재 씨보다 훨씬 좋지 않은걸요. 사람 사이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지영 씨 저보다 부족한 사람 아닙니다. 그 힘든 상황에서도 가족들 지켰던 지영 씨는 제가 볼 때 너무 대단하고 멋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 지영 씨가 더 좋아졌고요. 어쩐지 사장님 아드님의 저에게 하는 행동이 이상하다 싶더니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사장님 집에 산다는 걸 알게 된 다음 날 바로 사장님 집으로 이사를 들어와 살았고 또 매번 먹을 거 사다가 저희 집에 날라다 주었거든요. 제가 집에 없으면 작은 메모와 함께 저희 집 문 앞에 조심스레 두고 가기도 했고요. 그런데 저도 그런 사장님 아드님의 행동이 싫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사장님 아드님한테 관심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에게 고백한 후 안절부절 못하는 사장님 아드님의 모습에 전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그런데 우재 씨, 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세요?
괜찮으신 거예요? 그거야 당연히 좋아하는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지영 씨 저 만나주실 생각 있으신 거예요?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만나봐요. 저도 사실 우재 씨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사귀게 되었고 교제 1년 만에 결혼식까지 올리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주인인 사장님은 저의 시어머니가 되었죠. 그리고 저희 신혼집은 멀리 이사가지 않고 1층을 개조해 살기로 했어요. 1층에 새들었던 사람이 저 말고 한 집 더 있었는데 어차피 제 옆집에 살던 분이 계약이 만료되어 나가게 되었고 저희는 그 김에 집을 개조를 해 저희만의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께서 자신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지만 결코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계실 어머니가 걱정이 되는 것도 있었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곁에 함께 있어드리고 싶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께서 저희 친정엄마와 조카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조카 방학 때는 저희 집으로 초대해 자주 놀러와 지내게 되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저희 친정엄마며 조카며 두 사람이 지낼 방이야 위아래로 전부 저희 집이니 충분하고도 남았고요. 그리고 저는 다니던 병원을 관두게 되었어요. 남편이 자신이 능력도 충분히 되고 집에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니 그동안 가장으로서 힘들게 살아온 저보고 제대로 쉬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기간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으면 지원해 줄 테니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요. 앞으로 저희 친정집 생활비는 본인이 전부 부담할 테니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주었습니다. 사실 전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미술 공부를 배우고 싶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교내외 대회에서도 상을 여러 번 타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때는 저희 집 형편도 그렇지만 무모한 꿈에 도전하는 건 아닌가 싶은 마음에 포기하고 간호사의 길을 선택했던 건데 이참에 차근차근 배워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얼마 전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아주 속 시원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주말을 틈타 단둘이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러 나간 고급 레스토랑에서 뜻밖의 인물과 마주치게 된 것이죠. 예전 병원에 다닐 때 저를 괴롭히던 김 간호사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전 손님으로, 그리고 김 간호사는 레스토랑 직원으로요. 예전 일도 있고 전 모르는 척 하려고 했는데 잘 차려입은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더니 시비를 걸며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니까짓게 여긴 웬일이냐? 보나마나 아직 간호사 일 하고 있을 테고 그러면 네 월급으로 이런 곳에 오는 건 힘들 텐데 빚이라도 져서 온 건가? 그리고 네 몸에 걸친 그것들은 뭐야? 네 월급에 네 돈으로 샀을 리는 없을 테고 나한테는 뭐라고 그러더니 너야말로 겉멋 만들어서 전부 짝퉁 걸치고 다니나 보네. 그런데 이걸 어쩌나? 나는 너와 다르게 여기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네가 버는 월급이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이게 바로 너와 나의 차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너에 대해 모조리 알고 있는 내 앞에서 괜히 있는 척 꼴값 떨지 말라고. 차이 같은 소리하고 있네. 하긴 너랑 나랑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 지금 내 몸에 걸치고 있는 것들 짝퉁 아니고 진짜거든? 그리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남편이 어찌나 나를 사랑해주는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자꾸 선물을 사다 주지 뭐야? 어디서 거짓말은. 그러면 네가 지금 남편 잘 만나 부잣집 며느리가 됐다는 건데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너 지금 내 염장 지르려고 거짓말하는 거지? 거짓말이야. 너 같은 인간이나 하는 거고. 안 그래도 저기 우리 남편 오네. 김 간호사는 저희 남편 얼굴을 확인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죠. 자기가 좋아한 데다 스토킹까지 해 고소를 당해 정말로 콩밥을 먹게 만든 당사자였으니까요. 그때 남편은 정말로 김 간호사를 경찰에 고소했고 잠깐 철창 신세를 졌었거든요. 자기야, 나 여기 있어. 그런데 이 정신 나간 여자는 왜 여기 있는 거지? 당신 여기까지 나 또 따라온 거야?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 끝났다고 나한테 달라붙으려고 그러는 거냐고? 네가 결혼했다는 환자가 우재 씨라는 거야? 우재 씨 아니에요. 그냥 여기는 제가 다니는 직장이라 그런 겁니다. 우연히 마주친 거라고요. 절대로 우재 씨 앞에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제발 다시 경찰에 신고하지만 말아주세요. 그런데 그때 다른 곳에서 김 간호사를 부르더라고요. 진짜 점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저에게 와서 말을 걸었던 거죠. 고객님, 죄송합니다. 혹시 저희 직원이 두 분을 불편하게 해드렸을까요? 혜민 씨,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가? 또 고객님한테 시비 걸고 있었던 거야? 저번부터 젊은 커플 손님만 오면 자꾸 가서 시비를 거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정말 잘리고 싶어? 어머, 여기 이 사람 레스토랑 점장 아니었어요? 제 앞에선 자기가 여기 레스토랑 점장이라면서 저보고 꼴값 떨지 말라고 그러던데요? 네? 고객님께 꼴값 떨지 말라고 했다고요? 저희 직원이 불편을 드려 두 고객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혜민 씨, 진짜 안 되겠네. 내가 봐주려고 했는데 이젠 정말이지 안 되겠어. 진짜 구제불능이야. 혜민 씨, 지금 당장 나 따라와. 점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고객님들한테 시비도 안 걸고 잘할게요.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됐고, 어서 따라오지 못하겠어? 김 간호사는 결국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저에게 굳이 아는 척까지 시비를 걸더니 직장 상사에게 제대로 혼이 나게 생겼던 것입니다. 이번엔 아주 따끔한 맛을 봐 제발 정신을 좀 차렸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잘은 모르지만 지금 일하는 레스토랑에서도 잘리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긴 했지만요. 사람이 살다 보면 원치 않아도 정말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비록 제가 인생을 산 경험이 얼마 없긴 하지만 그래도 꿋꿋이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분명 좋은 날도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희망을 잃지 말고 열심히 살아보자고요. 저도 앞으로도 제 미래를 위해 더욱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